자, 6일의 마감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이 시장을 보는 시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3명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IT 부품과 자동차 부품 그리고 제약업종의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와운의 박영식 전문가는 지수가 추가적인 약세를 보일 것에 대비해서 내수주를 중심으로 보수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와운의 이호근 전문가입니다. 코스닥, 특히 대형주가 아닌 이런 중소형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 제시를 했는데요. 와운의 박영식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를 갖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글로벌 증시하고도 좀 같이 연관을 해서 오히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이 글로벌 선진국 증시가 상승이 나올 때 소위 얘기하는 이머징 마켓의 대표 주자격인 한국 증시가 전혀 오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글로벌 증시에서의 어떤 자금들이 선진국의 어떤 경기 회복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자금 쪽에 집중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 쪽에 소외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최근에 중국 증시의 약세 흐름과 우리나라 증시 약세 흐름을 좀 같이 동조화를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환율 문제도 있고요. 또 엔화의 어떤 약세 흐름에 따르는 영향도 있겠지만은 가장 수급적인 영향들이 지금 많이 미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PMI 제조업 지표가 최근에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 국내에서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 따르는 어떤 4분기 실적에 대한 약한 부정적인 모습들이 이어진다라면은 결국은 좀 연초 단기적으로는 지수의 좀 약세 내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시장을 좀 돌이킬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긍정적인 재료나 이벤트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작년 하반기 때 매수 이후에 지금 뭐 소폭적인 주식의 매도와 그 다음에 선물 시장의 어떤 해칭 플러스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지수가 좀 크게 오르기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오늘 엔저 약세로 인해서 일부 자동차와 또 삼성전자가 어떤 급락에 따른 어떤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긴 했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지 그 추세적인 반등의 흐름으로 보기는 아직 좀 이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지수의 약세 내지 좀 조정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지수 조정은 지금 의미가 없다. 결국은 어떤 방어적인 개념에서 경기 방어주 그리고 내수주 중심의 좀 보수적인 전략과 또 연초에 일부 헬스케어 등 중소형 종목군들의 어떤 저가 매수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어떤 시장의 양극화 그리고 이런 성장주 중심의 중소형주 개별 종목 중심의 대응이 맞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내수주 섹터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서 제약, 바이오, 또 음식료, 유통, 또 헬스케어 뭐 이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들 종목들 가격 하락폭이 높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측면들, 그리고 섹터별로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이제 그 작년 하반기 실적 부진에 따르는 그 2014년도 실적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위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목을 조금 보자면은 대표적인 통신주인 이제 LG U+나 또 작년 2분기 때 실적 부진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하락되어 있는 라겐나, 그리고 이제 제약주 중에 이제 뭐 한미약품이나 종근당 정도 우리가 좀 이쪽 위주로 보고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LG 플러스, 락앤락, 종근당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내수주 중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박영식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다른 3명 전문가의 의견도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초지점 장대진 부장입니다. 매수 주체가 현재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를 압축하는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와우넷 김우신 전문가입니다.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점진적으로 저점이 퇴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공고투자 비중은 어제보다 3% 줄어든 45%로 제시했습니다. SK증권 안산지점 김동엽 부장입니다. 역시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하자 3D 프린터, 헬스케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은 와운의 김우신 전문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반면에 김우신 전문가께서는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 때문인가요? 네, 우선 추가 하락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첫 번째 근거는요. 지난 8월 이후에 8월 말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 근거를 먼저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8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14조 원 정도 샀는데요. 이 외국인들의 매수 추정 단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약 1950선 정도가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약 한 2달 정도 흐름에서의 그런 평균 단가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지수로 추정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가는 외국인들의 지난번 14조 원 샀을 때 그런 추정 단가와 매우 근접한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가. 여기서 외국인들의 대량의 손절매만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 수급의 흐름들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대량 주식 매도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간헐적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할 뿐이다. 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 추가적으로 약세를 이끌 만한 그러한 주식 매도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측면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121선이 이탈된 것이 1월 3일이었었는데 1월 3일 이후로 지금 8거래일째 지금 진행이 되면서 1950선 내외 중심에서 지수가 지금 하방 경직성을 받아주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5일선의 각도가 완만하게 이제 누워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데드크로스가 발생됐던 21선의 각도 역시 하락 각도가 완만하게 누울 수 있는 그러한 구간들이 지금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점진적으로 저점 탈출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 1960선 위로 들어 올려놓는 모습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가장 우리가 신호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1시 반 기준으로 매수해주는 종목들 소개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코스피에서는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내수 방어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어제 오늘 사이에 보게 되면 경기에 민감주들을 들어오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고요. 코스닥에서는 파트론과 코나이, CJ ENM, SK 브로드밴드 같은 종목들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들 종목들 관심권에 넣어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 연말 연초의 흐름과는 달리 또 대형 민감주,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점을 체크해 보면서 김우신 전문가의 의견도 전략을 한번 팁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6일의 마감 전략 함께했습니다.